일을 하다가 다시 또 창업이라는 꿈을 가지고 나오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인데 네, 제가 휴지를 좀 네. 준비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에 창업을 하고 뭔가 실패를 맛봤을 때, 근데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어차피 여기에서 커리어를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제 월급을 계속 빚내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내렸던 결정은 안녕하세요. 스파크 세션의 소영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삼국지의 유비가 생각나는 분인데요. 유비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강한 인물으로 유명하죠. 유비도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 때가 오면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모실 분도 이와 비슷한 면모가 있는데요.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했지만 그럴 때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이분을 모시고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마주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견뎠는지, 또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분야에서 가장 핫한 강사님이죠. 테디노트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명은 이경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어 이름이 테디여서 테디노트라는 채널을 만들게 됐고,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네, 많았을 뭐 어떤 거예요. 사람은 뭐 테디베어처럼 곰처럼 생겨서 그거냐, 뭐 응. 많은 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저는 요즘에 이제 레그라는 컨텐츠로 먼저 시작을 해서 요즘에 핫한 뭐 에이전트, 그다음에 랭그래프, 모듈러 레그 이런 키워드로 좀 핫한 내용들을 건드려 보면서 다루고 있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레그 강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고 계신데 요즘 레그가 왜 이렇게 핫한가요? 사실 이제 레그가 핫해진 이유는 기업에서 챗GPT를 그냥 쓰려고 할 적에 네.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거짓말을 한다랄지, 아니면은 뭐 답변의 내용이 부정확한다랄지, 그다음에 최신 정보를 참고하지 못한다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 이제 레그라고 보기 때문에 레그를 많은 기업에서 차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핫해지게 됐고요. 그 기존의 챗GPT만 기업이 썼을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능력치로 봤을 때, 이거 점수화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40점 정도, 그러니까 40%의 어떤 잠재력만 쓰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영역을 레그나 요즘에 핫한 뭐 에이전트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40%밖에 안 되는 포텐셜을 한마디로 뭐 90%, 95% 이렇게 끌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그라는 거를 쓰게 되면은 외부 지식을 참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LLM이라는 거는 그 지식의 컷오프라고 해서 얘한테 물어보면은 학습이 완료된 시점이 요즘에는 한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일주일 전에 내용을 물어보면 얘는 원래는 답변 못 해요. 근데 레그를 써서 외부 지식을 참조를 해서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희가 표현할 때 오픈북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 외부 지식을 넣어서 알려주게 되면은 이 LLM, 우리가 얘기하는 GPT가 내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게 되는 거죠. 레그를 활용하면 훨씬 더 광범위한 지식 데이터를 가져다가 좀 원하는 걸 가져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정말 과장 없이 말씀드리면은 네. 기업에서 이 GPT를 도입을 할 때 레그를 안 쓰고 도입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오.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아버지께서 개발자셨는데 그래서 IT 쪽으로 가는 걸 반대했다. 네. 이 스토리가 어떤 아. 건지 좀 들려주시면 그러니까 좋겠네요. 그게 아버지가 그 글을 보시고 "내가 언제 반대했냐."라고 이제 와서는 하시긴 하시는데, 네.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옛날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 같긴 한데, 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개발자 하면은 이제 웹사이트 개발자, 약간 전산실 아저씨 그런, 아.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일은 많은데
돈벌이가 많이 안 되던 그런 걸로 쉽게 인식이 됐던 그런 시대였고 그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산다는 거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은 뭐 디지털 월세라고 해서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아버지가 되게 많이 고생하셨어요. 음. 그래서 저는 IT 쪽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근데 컴퓨터 쪽에? 네네. 음. 관심 많았어요. 그래서 컴퓨터 학과를 가고 싶었고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 뭐 권유죠. 예 권유인데 저도 설득이 됐으니까 어쨌든 뭐 경제학으로 갔습니다. 그 군대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인제 곧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2 년이 남았는데 내가 전과를 해서 프로그래밍해서 내가 원하던 바로 가면 막 그 당시에는 뭐 카카오톡 유니콘 기업 된다 뭐 이런 막 뉴스가 터지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뭔가 창업하고 싶은 것도 많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배워서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었죠. 정말 운이 좋게 그 당시에 그 스티브 잡스 전형이라고 해서 음. 인문학도를 뽑아서 음. 개발자로 교육을 음. 시켜 줘 음. 가지고 회사에 입사까지 시켜 주는 오. 거의 완벽한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지원해서 합격을 했죠. 1 음. 기로 합격을 했어요. 예 1 기로. 네. 졸업하고 나서 딱 6 개월 정도는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해 보자.' 해서 다른 회사 아무것도 지원 안 하고 딱 고거 하나만 딱 목숨 걸고 지원했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학도였는데 완전 바뀌었죠. 예. 비전공자지만 스티브 잡스 전형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취업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기업에 들어가셨는데 또 일을 하다가 다시 또 창업이라는 꿈을 가지고 나오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로 좀 창업을 하셨는지도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이것도 이제 초반에는 좀 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인데 네. 지금 휴지를 좀 네.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패스트 캠퍼스나 이런 좋은 실무 교육 기관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음. 그래서 저도 배우려고 하면은 유튜브에 찾아보거나 음. 아니면 그 당시에는 심지어 유튜브에도 좋은 강의 콘텐츠라는 게 그쵸. 없었어요. 그냥 없죠. 유튜브에 그냥 뭐 음. 브이로그가 있거나 음. 아니면 강의를 유튜브로 한다는 음. 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였던 것 같고 뭔가 자료 그러면 책으로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국내에도 번역서들이 많이 없고 해서 지금 봐서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음. 아마추어적인 어떤 수준의 글인데 음. 그 당시에 제가 배운 내용들을 원서로 보고 배운 음. 내용들을 이제 한글로 풀어서 정리를 음. 하기 시작했던 음음. 게 이제 2017 년도고 글 수준은 지금 보면은 되게 오글거릴 정도로 형편없지만 네. 처음에 그런 글들을 써 보면서 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쉬운 콘텐츠는 어떻게 만드는가를 처음으로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어느 정도 한 1 년이라는 시점이 지났을 때 느낀 게 여전히 그 국내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음. 입문자를 대상으로 그때는 음. 인제 전문으로 하신 분들께는 이제 교육이 좀 있었는데 음. 입문자 나처럼 시작해 보고 싶은 음.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음음. 그런 사람들에게 좀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콘텐츠나 아니면은 뭐 강의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인공지능 교육 스타트업 어. 을 목표로 세운 음. 회사였어요. 음. 회사였으나 네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때도 인제 30대 초반이니까 멋있는 걸 하고 싶어 했나 봐요. 음. 지금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교육을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교육 강의의 본질은 음. 좋은 콘텐츠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곁다리 여기서 곁다리라고 하면은 좀 약간 제가 너무 이렇게 퉁쳐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 같긴 음. 하지만 뭐 인공지능이 어떤 학습 유도를 하거나 뭐 이런 멋있는 것들이 많아요. 플랫폼들이 많은데 아무리 그런 게 좋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 본질은 콘텐츠 자체가 되게 좋아야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커리큘럼 자체가 되게 유의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완전히 경험이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콘텐츠는 어차피 뭐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터가 잘 만들어 주시겠지 하고 부가적인 요소들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막 인공지능을 써서 뭐
뭐 학습자를 독려를 하고 뭐 그 당시에 지금은 챗GPT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데이터를 분석을 뽑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동기부여 주고 이런 것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원하게 한번 말아 먹었습니다. 시원하게 네. 말아먹었군요. 시원하게 한번 말아 먹었고요. 음. 지금은 웃으면서 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정말 미안했던 거는 그때 처음으로 리더라는 자리에서 그 소위 인제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인제 스타트업에서 아무리 평등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월급 주는 사람이 있고 월급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월급을 주는 사람의 입장과 월급을 받는 사람의 입장 딱 고 관계를 봤을 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했냐면 제가 월급은 밀린 적이 없지만 월급 보고 일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보고 거기서 성취를 맛보고 나도 같이 성장하는 게 주된 목표인데 월급 주는 사장님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 성취가 없고 뭔가 성공이 없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운되는데 저는 또 월급은 매달 나가니까 네. 조급해지고 이게 악순환이 그쵸.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비싼 돈 내면서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몸소 체험을 많이 하고 '아 난 정말 리더로서 자질이 없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사람 복이 있다고 생각이 든 게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너무 뛰어난 네. 친구들이고 그때 한참 만들 때 막 새벽까지 하는데도 야근비도 못 줄 텐데 너무 뛰어나게 잘해 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 1년 정도 1 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솔직히 인제 자금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쵸. 사실 인제 빚까지 많이 지게 된 음. 상황에서 인제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예. 근데 빠이빠이를 그게 정말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 것 너무 같아요. 힘들죠. 그쵸. 그리고 이게 그냥 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네. 그 돈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진짜 마음이 어땠어요?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면? 이게 이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아마 다 음. 공감하실걸요? 하루하루 눈 떠서 딱 계산되는 게 뭐냐면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라고 표현을 음. 하는데 잔고로 음. 우리가 몇 달 버틸 수 있다가 딱 나와요. 음. 스타트업이 아무리 돈을 잘 음. 벌어도요. 그 월급만큼 벌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그럼 결국에는 계속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거에 되게 점점 더 조급해지면서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자꾸 딴 길로 새게 돼요. 왜냐하면 월급을 그럼 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뭐 외주 개발도 있을 것이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거의 끝이 보이게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저도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겪어 본 건데 너무나도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좀 원하는 이상향과 나의 현실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견디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 상황에 있을 때는 힘들겠지만 네. 다 지나고 보니 '그때는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게 참 좋더라.' 하는 게 있나요? 일단은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를 빨리 제거하는 것. 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저도 굉장히 음. 힘든 음. 시기에 창업을 하고 뭔가 음. 실패를 음음음. 맛봤을 때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왔을 음. 때 이 친구들이랑 이 마음으로는 음. 정말 계속 가고 싶었어요. 너무 능력도 좋고 정말 그 어떤 청춘을 다 음음. 바쳐준 너무 감사한 음. 존재인데 근데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어차피 이제 여기에서 커리어를 망가뜨릴 수는 없는 그쵸. 거잖아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이제 월급을 계속 빚내서 음.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내렸던 결정은 일단 먼저 팀원들께 아쉽지만 이별을 고하고 음. 그런 다음에 금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확 줄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 혼자서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없고 그게 제로로 되면서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마이너스 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그래도 같이 동업하신 저 도와주신 분이 같이 계셨는데 같이 인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플러스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좀 플러스를 그 액션 플랜을 좀 순서대로 정리를 했었어요. 정리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당장 실행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여기다가 노력을 많이 투자하면 앞으로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것 같은 액션들도 있고 약간의 노력을 해서 많지는 않지만 쪼끔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작은 거부터 하기로 했었어요. 오. 왜냐면은 네. 길게 그러니까 큰 거를 잡으면은 그 시간도 길어지고 다시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작은 거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것들이 쌓이니까 쪼끔씩 플러스가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더 큰 걸 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든 시기거든요. 음. 그와 못지않게 취업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음. 이직 준비하시는 음. 분들도 요즘에 엄청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사실 인제 취업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가지고 맞아요. 결국엔 최종 목표는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으로 봤을 때 그걸 저는 좀 높은 목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에 가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지금 취업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을 먼저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 마이너스 요소들 농담이고요. 그 뭐 농담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친구들과의 어떤 친목 이런 것들은 쪼끔 미뤄도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가장 작은 거부터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그 신조처럼 여기는 스몰 포지티브 액션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어느새 정상에 와 있었네?'가 될 것 같아요. 취업만 생각하면은 갑자기 막막하고 답답한 거는 왜 우리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한라산에 등반을 해야 되는데 저 정상만 보면서 가면은 너무 답답하거든요. '내가 저걸 언제 다 올라?' 근데 눈 발 밑에 있는 계단 하나를 올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올라와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그 성취감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학도로 출발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AI 원하던 그 교육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원하는 것을 이루고 취업에 성공하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못했다고 하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아직 과정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빨리 정상에 도달하신 분과 아직 정상에 가고 계신 분의 어떤 차이는 정상에 빨리 도달하신 분들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지가 좀 명확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력서에도 굉장히 잘 드러나 음. 있고요. 네. 한 프로젝트가 음. 명확해요. 음. 그러니까 이력서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산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뾰족해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이 친구는 옆에서 넘어뜨려도 계속 원래 목표하고자 하는 거를 가겠구나가 음. 이력서만 봐도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제 중간에 커피챗이나 메일로 이력서를 받다 보니까 네. 굉장히 놀라울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과정이신 분들은 안전장치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로 가고자 하는 거가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하는 어떤 자격증.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의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거는 뭐냐면 당연히 그 친구들도 안 됐을 때를 대비하는 건 맞아요. 그냥 냉철하게 기업에서 채용하는 채용 담당자의 시선만 놓고 말씀드렸을 때 뾰족하게 이 목표로만 온 친구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둘러 온 친구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전자를 더 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뭔가 프로젝트나 완성도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친구는 한쪽에만 에너지를 쏟았으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목표라는 깃발을 확실하게 꽂고 그게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상 잘 음. 드러나는 친구들이 있고 뭔가 다양하게 잘 준비는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이 친구가 나의 회사에 들어왔을 때 진짜 이 외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에 음. 대한 고민이 좀 드는 그런 이력서도 많이 보셨나 보네요.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굉장히 많이 또 해주셨는데 유튜브 촬영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냥 음. 옆에 어떤 친구와 음. 대화를 하는 느낌이어서 오. 그만큼 편안하게 대해 주셔서 네.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비랑도 제가 친구가 됐네요. 조조와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조조와 유비. 채널명을 좀 바꿔야겠어요. 테디노트님 모시고 테디노트님이 걸어온 길 그리고 테디노트님께서 해결한 다양한 삶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좀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아니면 평소에 테디노트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스파크 세션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후하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파크 세션의 소영이었습니다.